우리 이제 트라우마 얘기를 좀 할까요? 몸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.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무명천 할머니입니다. 이분의 그 사시던 댁을 조그만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무명천 할머니 그림책도 나와 있습니다. 뒤에 사진이 있는데. 참, 토벌 때 총에 맞아서 턱이 날아간 거예요, 턱이. 그래서 한평생을 저렇게 무명천으로 턱을 가리고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겁니다. 제주 4.3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는 순이 삼촌. 저는 지금 세계 초판본이 방에, 어딘지 생각이 났네요. 이거는 이제 재판본인데, 재판본이고,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왔었습니다. 근데 향기영 선생이 이거보다 훨씬 젊었을 때 쓰신 건데, 어느 고등학교인가 그 국어 선생님 하실 때 쓴 건데, 잡혀가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셨죠.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했는데. 제가 어렸을 때, 대학교 때니까 어린 건 아닌가? 하여튼 이 책을 읽는데 참 답답했어요. 학살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대로 얘기 못하는 그 가위 눌린 느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다가 결국 그 순이 삼촌이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그 슬픈 얘기였는데, 그 4.3의 그런 끔찍한 학살이 있었지만 그거를 좀 전면적으로 그렸다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잊혀져 있는 사회에다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거죠.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. 저는 4.3을 굉장히 일찍 알았습니다. 얘기했죠? 안 했나요?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던 해에 알았어요. 유치원 때. 왜 그렇게 알게 됐느냐? 저희 큰 형이 그때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, 경기중학에 갔다고 담임 선생님이, 이제 경기중학에 가니까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한테는 큰 자랑거리니까, 제주도에 데리고 가셨어요. 형하고 형 친구 2명이 제주도 입학을 했는데, 고향이 제주도였는데, 형이 갔다 온 다음에 제주도 어땠냐 하니까, 와서 하는 얘기가, 이제 입학시험 끝나고 왔으니까 1월 하순이나 2월 초에 갔다 온 것 같은데, 그때가 막 초토화작자 한창 하고 있을 때잖아요.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, 어느 동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, 갔더니 온 동네가 하루에 모든 집이 제사를 지내더라. 집집이 다 제사를 지내더라.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, 그게 아마 20주기였던 것 같아요. 아니야, 20주기가 안 됐구나. 66년 초니까 20주기는 아니네요. 그러니까 하여튼, 그래서 굉장히 슬픈 곡소리가 나오는 그런 제사를 동네마다 지내서, 굉장히 이상했다. 그래서 그게,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거, 아버지께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셨던 것 같지만,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, 어렴풋이, 그게 이제 제가 가진 4.3의 기억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현대사를 공부하다가, 우리가 며칠 전에 4.3을 지냈습니다만, 그 4월 3일 날 또 하나의 기념식이 있었습니다. 4.3 말고. 국가폭력과 관련돼서. 그러니까, 사람ING에서 했었던 그 국가폭력 세미나의 10번째 대미를 장식한 게 민청학년 사건이잖아요. 민청학년 사건이 75년, 시위를 하기로 한 게 75년 4월 3일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4.3을 알게 된 다음에 민청학년 공부하다가, 이건 4.3에 맞췄구나, 이 선배들이. 야, 그러면은 박정희, 그때 중앙정보를 끌려가서 된통 당했겠다. 빨갱이도 모는데. 이 4.3, 이 빨갱이들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 유인태 선배나 이런 분들을 만나갖고 물어봤더니, 아니야, 우리 그때는 4.3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. 민청학년 했던 선배들이 다 그런 거예요. 현대사 우리 원로가 되신 소중섭 선생님도 4.3을 잘 모르셨다는 거예요. 어떻게 4.3을 모를 수가 있어 했더니, 아니야, 우리는 진짜 4.3 몰랐어 하시는 거예요. 나는 그래도 내가 우연한 경우지만 일찍 4.3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선배들도 알았고 거기에 맞춰서 했을 줄 알았는데, 그래서 4월 3일도 잡았으면은 중앙정보부 놈들이 가만 안 있었을 텐데 그거 날짜 왜 그렇게 잡았냐고 고상 안 당하셨어요? 물어봤더니,
그때 웬 사람이 들어서 4.3 뭐 제주도를 갖고 물어본 기억은 있다. 뭐 허인 놈이 들어와서.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진짜로 모르니까 그냥 그 문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넘어갔다. 그 정도로 안 알려져 있었죠. 제주 4.3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에서 나온 제주도 피해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어디 있는데 못 찾아서 꺼내놨는데 그 책을 갖고 주로 공부했습니다. 그거는 북한에서 나온 책을 그 제일동포가 번안을 해갖고 낸 거죠. 그 책이 아마 이제 저번이 됐었던 거고, 제주도 바깥에서 첫 번째 추모제가 열린 거는 1980년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. 지금 국회의원이죠. 강창일 의원이 민청년 사건으로 잘렸다가 복학해 와갖고 제주도 출신 후배들 모아서 서울대에서 위정제 지낸 게 그게 첫 번째 4.3 위정제라고 그래요. 지상의 숟가락 하나, 이거는 바로 여기 이덕구의 사진을 갖고 여기 만든 거고, 요거 임흥순 작가라고 4.3을 다룰 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알려졌지만 국제적으로는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는데 그 직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받아서 위로공단이라는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, 그걸로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은사자상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작가가 됐는데 이덕구의 숟가락을 갖고 제주도 4.3 사건을 주제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. 어디서 했냐? 우리가 운영하던 바로 여기가 평화박물관 사무실이기도 하거든요. 평화박물관이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시를 못하고, 또 특히 이 온수동으로 온다면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만, 견지동 시절에 저희가 전시를 꽤 나름 열심히 했었습니다. 그때 이문순 작가가 제주 4.3을 갖고 전시를 했을 때 그때 출품했었던 이덕구의 숟가락, 이게 생각이 나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자료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제 친구인데 이산하, 본명은 이상백이죠. 이상백이라는 친구고, 제가 만났을 때는 민청년에서 만났어요. 그때는 우리가 다 가명을 쓰던 시절이라서 저는 남준수였고 이 친구는 이훈이었어요. 그래서 이훈은 남준수가 한홍구인지를 몰랐고 한홍구는 이훈이 이산하인지를 몰랐어요. 그러고 한동안 이제 지나다가 네가 너냐? 이 한라산은 꽤 당시 이제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됐었던 시였고, 저는 저대로 이제 뭐 현대사 쪽에서 조금 일찍 뭐 책도 번역하고 자료집 내고 해서 이름이 조금 알려져 있던 서로 이제 한동안 모르고 있다가 서로 이제 그걸 알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저한테 이 녹두서평에 쓴 한라산이 그게 앞부분밖에 못 썼거든요. 그러니까 그 뒤를 써야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, 그러니까 자료 좀 구해주라 해서 이제 제가 뭐 그 무렵에 자료에 좀 밝은 편이었으니까 남노당 기관지 같은데 실려 있는 거, 뭐 이것저것 신문 잡지에 실려 있는 거 잔뜩 모아줬는데 저 친구가 그 후에 아직까지도 안 냈죠. 아직까지도 아직 딴짓하느라고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 한라산이 이렇게 젊었을 때 이제 참 그때는 큰 안경 끼고 다녔어요. 4.3을 본격적으로, 여기 아마 이제 3할 햄수다 이런 책들이 나온 게 이게 89년이니까 이 책보다 조금 빨리, 이게 87년 초에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은 이게 6월 저게 제주도 사람들한테 큰 충격으로 왔죠. 우리 제주도 사람들 못 썼는데 육지것이 썼잖아요. 육지것이 썼다는 의미에서 썼습니다. 그리고 또 한국전쟁의 기원 같은 책이 뭐 4.3을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끔찍한 사건을 진압하는데 로스웰 브라운 등 일부 미국 관리들이 직접 관련되어 원조 지시 감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매우 고통스러웠다. 브루스 커밍스도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미군의 역할들, 한국에게 가한 미국의 역할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던 겁니다. 4.3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이 책입니다. 4.3 말한다. 여기 5권이 있죠. 일본어로도 번역이 됐는데
이거를 이제 그 제민일보라는 신문이 뭐 제주도판 한겨레 신문이라고나 할까요?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여기 책이 어디 있나요? 4.3 그 진실을 찾아서 여기 이제 이 책을 쓴 양조훈 선생이 제민일보의 편집국장이었고 김종민 기자가 이제 새로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김종민 기자는 기자라고 해도 자기가 그래요. 자기가 기자 생활을 한 20년을 했는데 기사는 하나밖에 안 썼다 이거예요. 4.3 갖고. 이것만 썼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민일보에서 이걸 제대로 뿌리를 뽑아야겠다. 그래서 아마 김종민 씨가 그 4.3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입니다. 정말 발로 뛰어서 구석구석 그 우리가 알고 있는 4.3에 관한 거의 모든 지식이 이 4.3은 말한다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그때 직함이 전문위원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진상조사 보고서도 거의 대부분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썼을 거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. 그 김종민 선생의 이 4.3 강의 같은 게 혹시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찾아서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. 그리고 그 우리 4.3 뭐 특히 지난주에 그 제가 강유배 화백 그림을 많이 썼죠. 동백꽃이다. 4.3을 그린 거고요.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나왔을 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첫 회가 4.3을 갖고 했어요. 제1회가. 그때 전체 기획은 정길화 PD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말할 수 4.3 부분의 연출은 그 이채훈 PD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4.3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대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 그 아까 이제서 말함수다. 그러니까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제주 말로 한 셈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증언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주 민중항쟁이라는 책, 이 세 권짜리 이 소나무에서 나온 이 세 권짜리 책이 이제 또 진실을 밝혀나가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 책이었습니다. 이 단행본 자료집도 있고, 그 4.3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, 여기 그 제주도 피해 역사 같은 책도 제목을 바꿔서 그 제목을 띄어내고 썼네요. 그래서 제주인민항쟁에 대한 뭐 이런 그 책들이 이제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집들이 나오면서 제주 그 4.3 항쟁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게 됐고, 그러고서 몇 년 지난 뒤에 이제 이런 그 종합적인 연구소,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역사비평사에서 제주 4.3 연구,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뭐 박명림 교수 등 그 당시에는 정말 소장학자자 석사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연구가 진행됐고 4.3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뭐 여러 가지 책들, 좋은 간행물들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4.3 정부 기록이 첫 발굴된 거는 이 추미애 의원이 그 수형인 명부 이걸 찾아냈죠. 수형인 명부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이걸 공개했고 4.3 당시에 군법 회부는 1650명. 재판 기록도 이제 재판 내용도 이제 공개가 되고 그러는데 이 수형인들이 목포, 그 마포, 대전 형무소 등에 있었는데 뭐 대전 형무소, 목포 형무소에 있었던 분들 거의 대부분 그 이제 돌아가셨죠. 그래서 수형인 명부에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4.3 당시 대구 형무소에서 희생되신 분들, 그러니까 육지로 끌려갔던 분들이 결코 살아남은 게 아닌 거예요. 다들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제일 열심히 4.3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분이 도올 선생님. 뭐 현대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송구스럽죠.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 하는 사람들이 했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이제 참 또 재미있게 대중적으로 더군다나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십니다. 강의해 주고 계시고요. 말씀을 참 세게 하시죠. 이승만이 국립묘지에서 받아야 한다. 맞는 말씀인데 저도 쉽게 못하는 얘기인데
하여튼 도울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지평을 참 많이 넓혀주고 계십니다. 이거는 저희가 이게 옛날 평화박물관 전시실이에요. 이게 지붕이 오래된 한옥을 이렇게 리모델링한 거였는데 지붕이 무너지려고 그래갖고 그걸 뭐 고치질 못하고 하여튼 뭐 좀 복잡한 사정으로 전시 공간을 폐쇄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어떤 전시 사업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반환법 사업이 너무 일이 많아갖고 뭐 어떻게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. 요거는 그때 여기가 이몽순 작가예요. 여기가 빨리 박사 논문을 써야 할 텐데 제주도를 갖고 좋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일동포와 4.3과 조작간첩 사건의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그 어떤 이 논문이 나오면은 제주도의 역사를 참 좀 거시적인 면에서 우리 좀 조명할 수 있는 역사일 텐데 아이고 너무 바빠요. 제가 일본 가면은 꼭 일본 갈 기회를 저 친구가 만들어줘요. 이영경 씨라고. 저 친구의 석사 논문을 갖고 인물현대사가 한 편이 만들어졌습니다. 친의 할머니라는 편인데 PD가 누구냐면 지금 KBS 양승동 사장. 그 양승동 사장이 그 석사 논문을 읽고 딴 거 말고 민간 핵살 희생자는 이거 갖고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참 그러니까 좋은 박사 논문을 쓰면은 근데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앉아서 안 쓰고 있네요. 저도 박사 논문을 오랫동안 들고 옮겼지만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영경 선수 빨리 쓰고 와서 일 같이 합시다. 이 친구 제주도 사람들 그 조작간첩 사건들 그 진실 밝히는데도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이 진상조사 보고서 이게 나왔고 이 진상조사 보고서는 영문판까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 진실화해위원회나 뭐 그런 데서 영문 보고서는 아주 얇게 나왔는데 제주는 이게 보고서 전체를 그 번역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왜 냈겠습니까? 미국 사람들 보라고. 미국 사람들이 진짜 봐야죠. 우리 과거사 사건들 많은 사건이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특히 제주 사람 사건은 미국 사람들 진짜 봐야죠. 그래서 영어로도 냈습니다.